배우자께서 주식 가지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억 상당으로 되어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님 말씀대로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으셨단 말이죠. 예. 본 의원도 이제 삼명문화재단에 연락해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쭉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반칙이죠. 어쨌든 삼명문화재단 원칙에는 맞지 않아요. 반칙이에요. 저도 그 기준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 그 원칙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드님이 반칙하신 거죠. 기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지금 몇 분을 계속 청문회 하면서 느낀 게 다들 1% 특권층이셔요. 네, 그리고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들이 44박 45일의 특박 군대 휴가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반칙을 해도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다운 계약서를 써도 그거 그때 그랬는데, 이게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로서는 대단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칙이면 반칙으로 인정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준에 맞지 않게 장학금 받은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예컨대 군대를 복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네. 부끄러운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는 그냥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예. 그냥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셨다. 167인데 가슴들레 83, 그리고 43kg 셨다. 그냥 사실만 예.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근대 사법이 도입된 이후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사법작용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절도 있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2005년 9월 취임사에서 밝히신 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진도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요. 2010년 7월 구로구 농민 토지 반환 제재심 사건에서도 농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 내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다는 걸 일부 인정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두고 5.16을 두고 유신헌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5.16이나 10월 유신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헌정 질서에 대한 평가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한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5.16을 5.16만 놓고 보았을 때 그건 군사 쿠데타가 맞는 거죠. 띄워놓고 보았을 때. 그 제- 사건만 놓고 보았을 이제 때. 쿠데타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 제가 아는 용어로는 그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군사력이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헌정 질서가 바뀐 것을 쿠데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라면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유신헌법이 폐지된 해를 아십니까? 1980년 10월입니다. 예, 80년. 예. 예, 폐지됐다는 건 문제 있는 법이었다는 거죠. 문제 있는 헌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우자께서 주식 가지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억 상당으로 되어 있는 예, 것으로 8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님 말씀대로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으셨단 말이죠. 예. 본 의원도 이제 삼명문화재단에 연락해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쭉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반칙이죠. 어쨌든 삼명문화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진도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요. 2010년 7월 구로구 농민 토지 반환 제재심 사건에서도 농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 내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다는 걸 일부 인정하신 거 맞죠? 후보자들로서는 대단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칙이면 반칙으로 인정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준에 맞지 않게 장학금 받은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예컨대 군대를 복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네. 부끄러운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건 그냥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예. 그냥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셨다. 167인데 가슴들레 83 그리고 43kg 셨다. 그냥 사실만 예. 확인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땅에 근대 사법이 도입된 이후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사법자교단 원칙에는 맞지 않아요. 반칙이에요. 저도 그 기준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 그 원칙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드님이 반칙하신 거죠. 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몇 분을 계속 청문회 하면서 느낀 게 다들 1% 특권층이셔요. 네, 그리고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들이 44박 45일의 특박 군대 휴가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반칙을 해도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다운 계약서를 써도 그거 그때 그랬는데 이게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게 헌법재판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절도 있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2005년 9월 취임사에서 밝히신 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